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순서 여러분들이 또 응원하시고 박수 항상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신유진 변호사, 김비성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를 우리가 우리가 쳐요. 보내야 돼. 우리가 네, 우리가 보내드려요. 예. 구독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자, 두 분 어제 밤에 재판 과정 지켜보면서 구형이 나올까 안 나올까 노심초사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구형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필성 변호사, 네. 어제 있었던 구형 짧게 총평. 뭐 상식적으로 네. 나와야 될 구형이 나왔고요. 예. 한 가지 아쉬운 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걸 가지고 암졸이고 봤어야 된다는 게 좀 슬펐습니다. 그걸 네. 근데 저는 이제 새벽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 뭐 직원 판사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계속 그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서 또 이거를 또 기회를 다시 잡는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결국 뭐 어젯밤 늦게 나오고 그다음에 변론 종결까지 새벽까지 해서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됐다. 네, 정상적으로 드디어.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잖아요. 이것도 계속 침대 변론 해가지고 내일 어제도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했는데 결국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사형, 네.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김용군 헌병대장 있습니다. 네, 네. 10년, 10년. 조지호 경찰청장 20년, 김봉식 서울청장 15년,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12년, 윤승영 국수본 네. 수사기획조정관 10년 이렇게 총 다 구형이 됐는데요. 재판이 끝난 시간이 새벽 2시 30분. 그러니까 네. 이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까지 네, 다 최후 변론까지 듣고 다 합쳐서. 예.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사형 구형됐을 때는 뭐 방청석에서 심지어 뭐 욕설까지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소란스럽고 했는데 윤석열은 웃고 있더라고요. 웃어요. 왜 웃었을까요? 윤석열은 예. 그 자신이 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런 어떤 멋쩍은 웃음 있잖아요. 어차피 부를 때 멋져. 이런 웃음을 짓더라고요. 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런 웃음을 짓던데 예.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예. 생각이 지금 사형 구형 너무 당연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처음 윤석열 체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체포 당연히 돼야죠. 영장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체포도 쉽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렇죠. 한남동에서 얼마나 밤을 지새우면서 뭐 저는 밤을 완전 새운 건 아니지만 뭐 12시까지 뭐 이렇게 체포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네. 진짜 응원봉을 들면서 그 한남동 그 추운 그 길에서 작년 1월이었는데 그렇게 지냈던 그게 있었고 체포가 근데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매일 밤 오늘은 체포됐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살펴볼 정도로 그리고 재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오래 끌면서 사실 가장 큰 거 구속 취소가 됐을 때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람이 직연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판을 굉장히 눈여겨봤잖아요. 네. 야, 진짜 어저께도 오전 9시 30분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이렇게 길게 재판을 끌면서도 지친 모습도 있었지만 처음 시작은 굉장히 밝게 하더라고요. 네, 출석 부를 때도 굉장히 밝게. 네, 박정호 앵커 네 나오셨고요. 네, 김필성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 진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결같다. 한결같다.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도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말도 안 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뭐 항소심 있잖아요. 네, 항소하시면 되고요. 라고 그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선고만 남았다. 선고만큼은 예. 본인이 지금까지 끌어왔던 모든 진짜 국민들의 마음을 반드시 실어야 된다. 이거는 네.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역사적 사건이다. 네, 사형 아니면은 이거는 예.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은 반드시 선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구형과 또 이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어제 있었던 특검의 구형 네, 그 현장 이거 한번 잠깐 좀 보고 오죠.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앞에 부분 초반 부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 어제 피고인들의 구형 순간 좀 모아놓은 그런 영상인데 다는 못 볼 것 같고 중요한 순간을 좀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 유로 검사가 또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 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 김용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 사건 내란 범행의 기획과 실행에 결정적으로 관여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였고, 이와 같은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 가담 정도와 참작할 정상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 노상원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합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용할 경찰청장으로서 치안 및 범죄 대응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에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실질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한 채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찰력 투입 등 내란 범행의 핵심적인 실행 과정 전반에 모두 가담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 조지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서울청장으로서 네. 자, 우리 짝퉁님께서 꿀잠을 자게 된 이유라고 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구형이 이제 나온 상황. 그다음에 윤석열이 웃고 있네요. 보니까 네네. 헛웃음을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자, 이렇게 뭐 이게 이름을 할 때도 하나씩 끊어서 얘기를 하네요. 네. 하나씩 끊어서 김용현 뭐 이런 식으로 그런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구형은 이렇게 나왔고, 어제 보니까 최후 변론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이거 뭐 경고성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계속 하고, 그리고 아니 내란머리의 어떤 희생자, 나는 피해자 뭐 이런 계속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후 변론은? 뭐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예, 무슨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이게 일단 뭐 무죄 유무 뭐 저 사람이야 이제 저기 무죄를 다투던 것이겠지만, 네. 뭐 이게 법리적으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란 범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 뭐 그다음에 개헌과 관련된 법리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이제 뭐 그렇게 말하니까 법리적인 것보다 양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변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양형을 가볍게 하려면 반성을 한다든지 유감 표시를 한다든지 뭐 여기 이렇게 돼서 뭐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인인 경우에 이게 뭐 심각한, 예를 들어 한 1, 2년 있다 나올 수 있다,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다시 정치할 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무슨 형이 나오든 아마 살아서 나오긴 어려울 거거든요. 뭐 무기징역에 나오도 살아서 나오긴 어렵고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선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실 법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법대로 나올지 상식적으로 그 정상적으로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변론하는 거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한테 전혀 도움되는 변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입장은 일관되잖아요. 네.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동안 1년 넘게 재판을 하면서 이분이 법리 검토를 여전히 한 번도 하지 않았구나. 예, 여전히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봤구나. 네. 거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술 먹을 때하고 생각이 똑같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분석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석하는 게 의미가 네.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형이라는 게 예. 무기징역이랑은 달리 법정 최고형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한 게 1997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들어섰지만, 무기징역은 또 20년 후에 가석방이 있는데 윤석열 술 안 마시고 계속 저렇게 수감되어 있으면은 저는 20년 후에 가석방 신청할 것 같아요. 물론 건강해져서 막. 네네. 네. 그 전에 일단 내란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네. 사면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이제
법률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에서 법률안 발의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네. 그래요. 뭐 법률안도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윤석열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 입장을 견지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내가 다시 살아올 수 있고 또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은 날 또 풀어주지 사면. 않겠나 이런 꿈에 또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계엄이 실패한 이후로 자기 네. 운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치로 뚫고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교도소에서도 계속 자신의 그 정치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막 편지도 쓰고요. 정말. 그런데 또 청년들 여론조사 보면 청년들은 예. 윤석열이 그 교도소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희망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희망을 보고 네. 있다. 자 이제 중요한 것도 선고 아니겠습니까? 선고. 네. 주기현의 선고가 어떻게 나올까? 주기현의 재판 또 그 전에 윤석열 풀어주는 모습 보면서 주기현은 안 된다는 거. 이번에 침대 변론도 그냥 어떻게 보면 즐기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자기가 진행할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에 있어서 좀 즐기나 봐요. 좋은가 봐요. 뭐 그 침대 변론을 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본인이 약간 예능 진행하는 느낌으로 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요. 이번에 어떻게 예. 보면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네. 국민 MC 느낌인가? 유재석 느낌을. 아 이번에 깔끔하게 사형 선고 내리고 예. 예 국민 MC로 사형 선고. 네네 깔끔하게 그리고 내리고 국민 국민 MC로 MC 될수 있다. 거듭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중요한 이제 기회네요.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도 많았고 네. 뭐 사실 정말 문제가 많았던 게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선거예요. 네. 선거가 만약에 이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거가 나오면 예. 그러면 다 잊힙니다. 그러면 정말 국민 MC로 등극하실 수도 있겠죠. 네. 2월 19일까지 노고가 많으실 텐데 저는 지기현 재판장님 정말 이 경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국민에게 사랑받는 재판장님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회가 네. 있네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그래, 김용현도 무기징역. 네. 이거는 좀 예상하셨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뭐 대해서는? 사실은 예.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 맞죠. 이게 사실 이게 그 내란이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실제로 네. 그렇게 했고요. 군을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그날 밤 12월 3일 밤 가장 관심을 갖고 왔던 건 군이에요. 군이 뭐 이제 물론 뭐 그래서 뭐 이제 수방사가 뭐 경험상 수방사가 움직일 가능성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12도 그랬고 네. 수방사가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그 김용현이 좀 더 똑똑하고 빠릿빠릿하고 잘했으면 자기들 입장에 잘했으면 이게 어떻게 했을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뭡니까 무기징역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형은 사실은 구형도 더 어느 정도 걱정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네. 구형은 나와야 될 구형들이 나왔어요. 정상적으로. 저는 노상원까지 무기징역 네. 받거든요. 노상원까지 예. 보셨어요? 노상원이 기획자로서 저는 예. 사실은 이제 김용현은 직접 이제 그 노상원의 기획을 받아서 지시를 내렸지만 그 노상원이 없었으면은 김용현의 역할이 뭐 사실상 국방부 장관이 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 말씀만 잘 들어도 뭔가 새로운 기획안을 내놔야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윤석열이 좋겠다라고 예. 할 텐데 그 노상원이 핵심 브레인 아니었나 싶은데 예. 노상원까지 김용현이랑 무기징역 구형했어도 전혀 무리가 없었을 텐데 노상원은 30년 나왔길래 약간 거기서 저는 의문을 가졌긴 했습니다. 네. 버거보살로 많이 네. 알려져 있던 노상원 이번에 노상원 버거보살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막 보지는 못했는데 네. 드라마에서도 이거를 드라마의 소재 비상계엄 관련해서 예.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에서 마지막 회에 이 버거보살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마지막에 이 비상계엄을 제압하는 것이 응원봉 응원봉 빛의 혁명 여기까지 담아냈더라고요. 드라마 대단하다. 바로바로 반영해가지고 드라마 대단하다. 현실을. 예. 자, 이게 좀 아쉽군요, 진짜. 노상원, 버거보살 노상원 30년 구형 이 부분. 네. 자, 이제는 쥐기현의 판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인사 전에는 판단 내려서 그건 뭐 또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법원 인사가 있고 또 떠나게 되면 이걸 또 갱신 인사하려면 또 시간이 더 걸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갱신이 만약 들어가면 예. 올해 하반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뭐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는 2월 19일에 1심 선고를 보면서 사형 아니면은 네. 뭐 아무리 직위원이 이걸 깎아주려고 해도 무기징역 아니고 뭐 30년 이렇게 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량 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판사가 임의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깎아주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장량 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저기 진짜 직위원이 뭐 자기 한 번 불살라서 예, 뭐 이런 생각이 이라면 장량 감경할 가능성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지. 예. 상식적으로 이게 장량 감경된 상황은 아니고 뭐 뭐 사형이 사실은 그대로 나와야죠. 이게 그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저기 시간이 어떨지 예, 모르겠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지금 저기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사정은 사실 뭐 사실은 전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끌어다 된다면 다친 사람 없고 네. 빨리 끝났다는 건데 다친 사람 없고 빨리 끝난 게 국민들이 목숨 걸고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국민들과 저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막았는데 그 국민들 모두가 합심해서 목숨 걸고 막았기 때문에 내란 수객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긍정적 요인으로 참고할 게 못 되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이유를 대면서 뭐 저기 긍정적 양형 사유를 삼으면요, 사실 그 자체가 국민들이 공분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요. 우리 진짜 총 들이대는 거를 몸으로 막아가면서 네. 장갑차 들어오는 걸 몸으로 막아가면서 지켜냈는데 네. 그렇게 지켜냈다고 그러면 다 지켜냈으니까 저기 내란 저지른 애한테 죄송합니다. 제지른 사람한테 뭐 말이 곱게 나오기 어렵네요. 예, 그럼요. 이게 네. 국민들의 예. 감정이에요. 예, 말하다 보니 좀 내란 올라와서 저지른.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저지른 분께 유리하게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네. 네, 그래요. 직위원 재판장이 국민의 여론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제 재판 진행하면서도 보니까 네. 김용현이 뭐 쌍따봉 날리고 뭐 하트 막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청객들이 지지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네. 그거 보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막 웃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재판정에서 봐야 된다니.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가 지지자들이 방청석 찾아오고 앉아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걸 보면 자기가 위안을 받는 거예요. 위안을 받고 예. 있다. 자,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 재판 과정, 직위원의 재판을 보면서 많은 분들 분노하셨고 너무나 화를 많이 참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정광훈도 영장이 결국엔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번에는 영장 경찰이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반려해서 재수사 보강수사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청구를 했고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늦었다. 진짜 늦었다. 너무 늦었죠. 예. 작년 1월 19일에 1월 19일인가요? 그 무렵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건, 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거 아닙니까? 작년 1월 19일 맞네요. 그렇다면 지금 벌써 이렇게 오래 이 사건이 끌 일이었나? 이거 정말 다 어느 정도 이 서부지법 실제로 폭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지금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항소심까지 끝난 마당에 배우가 지금 1년이 넘어서야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됐다. 네. 그럼 이제 재판이 시작된다. 야, 너무 늦었죠. 이때 당시에 사랑제일교회 네. 특임 전도사 2명이 있었고요. 이 총 141명이 거기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항권 얘기하면서 자신의 집회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당연히 우리는 아무런 뭐 죄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네. 이거를 막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특임 전도사한테 뭐 목숨을 버려야 될 때를 알려주겠다 뭐 이런 말한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는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갔다는 등 뭐 어떤 핑계를 대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네. 또 심지어 구속영장 발부 때 나와서 뭐 좌파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자기를 구속하려고 이제 발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구속돼야 네. 마땅하다. 네, 구속돼야 마땅하다. 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영장 발부 구속 사유를 밝혔는데 이제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1년이나 지났잖아요. 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증거를 인멸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결국은 여론 그다음에 국민들의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예.
떠밀려가지고 결국 검찰이 한번 발려했었으니까 지금 해주고 저기 영장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년 끈 거고요. 지금 계속 국민들이 관심 갖고 이제 분노를 이제 계속 갖고 이제 바라보니까 밀려서 한 거고. 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건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는 얘기인데 계속 국민 여러분이 전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밀어붙여야 된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구속돼서 이제 깜빵 갔다가 오면은 뭐 내가 대통령이 된다. 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 저분이야 뭐 그렇게 진지하게 들을 건 아닌데 그 전에 했던 말들도. 그 전에 했던 말도 네, 뭐 저기 자기가 예. 뭐 그 저기 교계에서는 유명한 얘기지만 자기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자기가 천국 지옥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잖아요. 사실은 교주예요. 그렇죠. 네, 뭐 저기 목사가 아니라. 네, 그래서 네. 저기 뭐 저기 석방되면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겠다고 얘기해도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럼요. 하나님도 까불면 네. 정광훈에게 죽는데요. 네, 죽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분인데요. 어제 이렇게 정광훈 네. 예, 구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법의 판단, 재판 과정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어제 또 심야에 결정된 그렇죠. 또 우리 국민들이 좀 놀랐을 만한 일이 바로 한동훈 제명 네. 의결이에요. 정광석화처럼 윤리위가 심야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단계 사건이 단계 논란 뭐 이게 심각하고 이게 좀 유중한 사안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당무감사위부터 국민의힘 윤리위까지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와, 이 진짜 진심이구나.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아니 근데 저는 이 한동훈이 사실은 이 당에게 보여줬던 모습, 그러니까 자신의 그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이제 게시글 그 정말 뭐. 그 변명도 말도 안 되는 게 무슨 신문에 사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올렸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다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1,600여 건에 이르는 그 방대한 댓글 및 그 글들이 네. 과연 신문의 사설이나 이런 과연 논평을 보다 나른 것 수준이었는지 그 저급한 수준 그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그 밑바닥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뻔뻔하게 오히려 당무감사위 위원장인 이호선 감사위원장을 또 고소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에서 자신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어.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 책임을 물을 때는요. 관리자로서는 책임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자신이 관리자로서 책임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가족이 쓴 것에 대해서 인정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가족이 쓴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불찰을 들여서 죄송하고 사과를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자신은 절대 아니다. 자신은 동명이인자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동명이인자면은 왜 본인이 동명이인자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글을 삭제했을까요? 이게 세상에 알려지자 그 동명이인자라는 사람이 같이 이 가족 글이 삭제될 때 같이 삭제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거를 고소로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너무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 당에서 함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확고하게 본인 스스로 계속 만들어 나간 거다. 네, 이거는 진짜 자신이 초래한 거다. 자초위난이다. 예, 법률 네. 용어로는. 네. 그래요. 지금 한동훈이 제명제 결정 후에 네. 측근들에게 흥분 말라, 네. 냉정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알려지고 있고, 뭐 친한계가 오전에 모여가지고 입장 또 모아서 입장문도 낸다고 그래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대묻고 싶어요. 그럼 한덕수랑 왜 그렇게 당사에서 같이 서가지고 손잡고 네, 공동정부를 그냥 하려고 했는지. 뭐한 짓이었나? 네. 그럼 민주주의 그건 어떻게 하려고? 사실상 민주주의를 없애려는 그런 시도 아니었냐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데 이제서야 민주주의 지키겠다. 국민들이 이걸 보고 지지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동훈 저 어떻게 불러야 되지 모르겠는데 전 대표로 한동훈 전 대표? 네, 한동훈 전 예.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역량이나 이런 걸 보여준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뛰어난 인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선. 지금 정치를 하는 걸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정치. 당 대표까지 갔으면 예. 그리고 그 사실 그 초기 저기 윤석열 정권 초기에는 사실 정권의 황태자였잖아요. 황태자였죠. 그렇죠. 예, 황태자였고 진짜 모든 권한을 잡고 휘두르고 있다가 네. 거의 이제 로열 로드를 걸으면서 당 대표까지 됐으면 그 사실 자기한테 엄청난 정치적 기회가 주어진 건데 근데 당 대표 이런 거 올리고 이런 글 같은 거 올리고
정치적 역량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밀려나서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매우 무기력한 모습이 정치적으로 보였어요. 네. 사실 이게 다들 기억나는 건 뭐 책 들고 간 거, 예.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기억만 기억을 하시잖아요. 사실 국민들이 그런 것만 기억했거든요. 그 이미지. 네, 예, 그런 것만 그리고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금 정치적 위기인데 왜 중대한 정치적 위기인데 네. 사실 이 위기까지 빠져든 게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것 때문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복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사실은 친한계라고 우리 저기 얘기하는 의원들이 꽤 있지만 무슨 친한계에 대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뭐 강력한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를 갖고 이끌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까지 제가 본 한동훈 전 대표의 모습을 보면 이분은 셀럽이나 셀럽. 예, 이게 좀 유튜버 뭐 이렇게 그 인스타그램 네. 이런 거 잘 어울리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하시는 게 뭐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제2의 듭니다. 인생을 또 네, 예, 제시해 주시네요. 사실 정치인으로서 보인 모습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냥 검사 윤석열 검사 밑에서 거의 모든 시다바리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 때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를 예, 또 예, 쓰시고 예. 법무부 장관 때도 사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가 어떻게 뭐 명령을 하다라고 지시하고 했는지 네. 그 텔레그램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유추가 돼요. 그리고 한동훈과 카톡이 뭐 수백 차례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도 네. 뭐 자신이 상관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연락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뭐 김건희가 하인처럼 부리던 애, 막 부리는 애,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막 부리는 애가 좀 이렇게 키워야 돼. 막 부리는 애를 키워야 돼. 이런 마음으로 머리를 올려준 것 같아요. 네. 아니 왜냐면 또 김건희가 나경원 머리는 너무 올리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한동훈 머리는 좀 올려주자라고 했던 게 아닌가? 한동훈 머리를 그렇게 올려줬는데 올려주니까 고개를 쳐들고 내 주인을 보고 앙앙 짖어대니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한동훈을 쳐라라고 매우 쳐라. 라고 했는데 이제 실행됐기 때문에 김건희는 지금 감옥에서 저 소식을 들었다면 웃을 거예요. 내가 너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네. 그렇군요. 네. 머리를 올려줬다고 하니까 또 그 표현 자체가 또 저 머리를 해준 건 아니겠죠? 그런 또 생각이 들고 신윤 변호사님은 또 그것도 알고 뭔가 또 알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 나른 꿈나무님이 계엄 끝날 때까지만 정치 관심 가져보자 하고 보고 있는데 벌써 1년이다. 진짜 지긋지긋한데 언제 끝내고 언제 민생정책 할 거냐? 1년 내내 저지른 놈들은 슈퍼챗 받고 돈 벌고 있는데 정작 서민들은 소비심리 나락가서 손가락 빨다 하나둘 아사하고 있다. 이번에 깨끗이 청소 못할까 봐 답답하다. 오마이가 힘내야 할 것 같다. 더더더 생방으로 갈궈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네요. 나는 꿈나무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정말. 힘을 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 역시 이런 사안들이 터지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네.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어젯밤에 지난 4년간 나라를 혼란케 하고 한국 보수 진영을 나락으로 몰았던 정치검사 2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는 날이 되었네요. 하시면서 페북 푸샤도 웃는 사진이에요. 기분 좋은 홍준표 전 시장. 한 명은 불법 계엄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구형인데 선고받았다고. 이분이 좀 미래를 또 보시는 분인가 봐요. 미래를 보고 오셨나 봐요. 사형 선고를 받았고 하시고 한 명은 비루하고 야비한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네요.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과거를 청사하는 정치 해야 된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 제명 관련해서는 제명 처분이 끝이 아니라 그 잔당들도 같이 쓸어내고 다시 시작하세요. 국민의힘에 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시각이 전 딱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과 한동훈 정치 검찰 2명의 정치 검찰이 이제 막을 내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저는 그 관점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 검찰로서 보여준 게 있죠. 그리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검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계속 네.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자기 손아귀에 있을 때나 자신이 떵떵거리고 자신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움직였지. 네. 검찰 끈 떨어진 뭐 피고인 신세되니까 아무것도 얹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아, 이걸 지금 보면서 이제 홍준표 전 시장도 이제 글을 남겼지만은 검찰 독재 정권에 우리가 많이 불렀고 그렇죠. 윤석열 한동훈은 상징이 됐던 네. 검찰 독재 정권인데 두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날. 이제 진짜 나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건 네. 지금 예. 저기 윤석열과 한동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갑자기 이제 아닙니다. 예. 네. 한 사람 다른 사람 떠올리시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과 함께 또 법적인 판단 이렇게 어제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호리연님이 이건 또 뭔가요? 변호사계 미스진 신유진 변호사님 너무 이뻐요. 부산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호리너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셔서 제가 세상에. 꼭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너무 이뻐요라고 또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자, 이런 이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사실상 제거를 하고 국민의힘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준석 대표와도 손을 잡고 네. 함께 이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한 목소리를 내자 이렇게도 사실상 뭐 도원결의식으로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건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네,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게 네. 좀 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정치적 역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있어요. 지금도 뭐가 있냐면 네. 그 저기 내란 그날 밤 12월 3일 밤에 한동훈 가장 적극적으로 얼굴 보여주고 자기가 나섰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지금 홍준표 시장이 전 시장이죠. 네. 홍천 전 시장이 지금 윤석열 극우화되는 국힘에 맞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자리는 한동훈이 가야 맞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쳐내는 이유는 뭐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뭐 게시판 글 올리고 이런 거지만 네. 좀 더 순수하게 극우화되기 위해서 쳐댄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뭐 계속 지난주에 결국 뭐 사과라는 거를 하긴 했지만 네. 그 전후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계속 그 윤어게인 그다음에 극우화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물어보신 거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좀 더 오른쪽으로 좀 더 이제 혐오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쪽으로 가면 네. 결국은 이거는 이제 개토화될 수밖에 없고 자기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고 그건 전체적 정치 영역에서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 결국 이제 고립되는 그런 극우로 거죠. 윤호계로 고립되는 모습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근데 이준석 이 대표와는 또 손을 잡으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뭐 주황색 이 넥타이도 메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결국 반 이재명 전선을 이제 만들어서 하겠다. 정치적인 이 이른바 이제 극우 세력을 좀 더 뭉쳐가겠다라는 거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개혁신당 내가 이걸 하면서 국민의힘 이 세력을 좀 어떻게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지금 세석이란 말이에요. 세석인데 자신이 먼저 이렇게 뭐 제안을 하면서 조국혁신당도 오시라. 왜 함께하지 못하느냐?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함께해서 지금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강하게 규탄하고 특검법도 만들자라고 하는데 진보당이 사석입니다. 4석이 있어요. 진보당이 형님이에요. 당 크기로 치면은 아니 왜 진보당에 대해서 지금 진보당보다도 한석이 적은데 네. 진보당에 대해서 연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도 이상하네요. 예. 제가 봤을 때 오로지 이거는 퍼포먼스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뭐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둘이 손을 잡는다고 어떤 법안이 통과되고 이런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개혁신당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너무 뭐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라도 뉴스에 나오려면은 이런 거라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닌가. 전형적인 이준석식 쇼맨십이다. 쇼맨십이다.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네.
그냥 뭐 이제 소맨십으로 보여주고 네. 있고 이 사진 찍기용 네. 그렇게 국민의힘이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아. 이용하겠다. 네. 그 생각으로 저는 국민의힘과 함께 지금 잠시 사진을 찍혔지. 뭐 언제든지 이준석은 자기 살 구멍이 정말 바늘 구멍이라도 보이면은 거기로 뚫고 나갈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사안 좀 봐야 될 거 같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한동훈은 쳐내고 이준석 손은 잡고 하면서 새로운 당명까지 정한다 그래요. 네, 뭐 이제 대국민 공모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 참여를 하고 계실 것 같고. 너무 많이 참여 열기가 제일 뜨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1등이 300만 원이에요. 아, 이거는 진짜 저도 하나 공모하고 싶어서요. 납골당. 이거 좀 신선하네요. 아, 예. 주기적이잖아요. 네. 꼴당으로. 딱 주잖아요. 당, 납골당. 예, 예. 저는 한동훈 업당. 이거 어떻습니까? 한동훈 업당. 직관적이죠? 예. 한동훈 없는 당이에요. 이거 보여줄 수도 있고. 네. 공모 좀 참여하셔야죠. 아니 뭐 제가 그런 거에 별 재능은 없는데요. 예.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당명을 워낙 많이 바꿔서 이제 몇 년 전엔 뭐라고 불렀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헷갈리는 당이긴 합니다. 맞아요. 전신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예, 정말. 예,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당명을 지금 현재의 기조대로 변경을 하면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그다음에 뭐 극화된 이런 이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정말 당명에 응모해서 당선되고 싶은 300만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네. 그쪽 취향에 맞게 뭐 그렇게 사셔야 될 거. 반중 뭐 이런 말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래야 당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나 공화. 뭐 공화 네. 뭐 이런 우리나라는 거나. 공화가 좀 그런 의미로 쓰이 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을 뭐 구해줄 것 이런 얘기가 또 요즘 최근 또 네, 계속 네, 나오고 네,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극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네. 그쪽 세력에 의해서. 저는 근데 그 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돼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제 구독자들에게 뭔가 희망을 줘야지 이 지금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막 되게 절망적인 얘기 지금 절대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네. 현실을 직시하는 얘기를 했다가는 구독자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시청자들에게 뭐라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되도 않는 트럼프가 와서 구해준다. 트럼프가 와서 구해주고 트럼프가 와서 예. 뭐 이재명 대통령 잡아간다. 이런 마두로 터무니없는 대통령 잡아갔지. 터무니없는 얘기라도 해야 이 자신들의 그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말을 왜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겠다. 네, 네. 저 뒤에 한강 나오잖아요. 네, 한강. 한강. 지금 한강 나오고 한강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마포대교. 그 주요 그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한강으로 몰래 항공모함에 들어와서 한강으로 몰래. 예, 항공모함에 숨어 있다는 건데. 여기에요? 네. 그래서 한강 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계속 저기 자주 나오는 그런 레퍼토리입니다. 예. 숨어 있어 특공 뭐 델타 포스가 저 밑에 숨어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 듣고 슈퍼챗 쏘시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위안이 되니까. 네, 네. 우리도 그 얘기 해야 되나? 슈퍼챗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 그런가? 우리 델타포스 얘기 우리는 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보도 채널에서 그런 거 하시려면 뭐 다른 채널 무슨 뭐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Oh my. Oh my 이걸로. 네, 그런 걸 바꾸셔야 돼요. 네, 성격을 바꾸셔야 돼요. 채널 네, 성격을. 새롭게 네. 채널 파서 네. 뭐 델타포스 얘기도 좀 네. 하고 항공모함이 숨어 있고 뭐 항공모함 숨어 있는 건 잠수함이 좀 숨어 있는 게 더 그럴듯하겠네요. 잠수함이 왜 잠행을 해서 들어와 있다. 지금 들어와 있다. 뭐 이런 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쪽으로. 네. 커뮤니티까지 빠삭하시네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할미님이 모항당, 네. 모함당, 항공모함당 뭐 이렇게 모함당. 예, 보시는 것 같고 그래요. 한강 안 오느냐 한강버스 다니냐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얼어서 한강버스도 못 다니고 있는 상황 네. 이게 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치 상황들 좀 정리해 보겠고 이 논란, 이 사안도 뜨겁습니다. 바로 이제 검찰 개혁안, 공소청, 중수청 이 정부 안 이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토론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네. 대통령도 어제 출국하면서 정청래 대표와 대화를 나누면서 당의 의견 이거 잘 이제 들어봐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언급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 정부 안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고 네. 우리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관련자죠. 자문위에 네. 자문이였죠. 이제 어제 그만뒀으니까. 어제 그만두고 예. 자문위였던 예. 김배선 변호사님, 일단 검찰 개혁안 추진단에서 이 정부 안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이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총론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뭐 대검 중수청 네. 또는 이제 뭐 검찰청의 특수부를 독립시켜서 특수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셈이다. 예, 그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계약이고요. 계약이다. 계약이고 특수청으로 만들어주고 예. 이제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특수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중수청이 특수청을 사실 만들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중수청 구조가 검찰청하고 똑같이 가야죠. 그리고 중수청에서 검찰 역할하는 사람들하고 공소청 검사들하고 긴밀한 관계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공소청이 큰형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요. 네, 다 들어가. 공소청이 큰형님이고, 네. 네, 그 그다음에 하부 공소청에 있는 조직으로서, 네. 검사들이 예. 또 일을 수사를 하면서 네. 이게 역할이 다 들어가 있고요. 어허.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게 좀 내용이 말이 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헷갈리는데, 제2의 검찰청을 또 이제 만들었다. 특수청을 특수부를 또 만든 셈이 아니냐. 하도 이게 말할 게 많아갖고 좀 예. 정리가 좀 안 되는데 일단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그런 내용이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제도가 이게 이제 명칭부터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명칭이요? 예, 문제점들이 있고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내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고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은 건 아니니까. 근데 매우 적절하지 않은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고 사실 이제 검사를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인 건데 이 수사사법관이 사실상 검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규정들이 그렇죠.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수청 같은 경우에 제가 별로 언급은 안 돼. 가장 중요한 것들이 파면이 안 돼요. 신문보장, 신문보장 주다가 확실하게. 검사 거 그대로 가졌습니다. 네. 규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그 검사 징계가 필요하냐? 왜 검사는 파면이 안 되냐?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구조가 그대로 수사사법관한테 그대로 와 있습니다. 똑같아. 그 규정 다 복붙했어요. 검사네요, 그냥. 검사예요, 검사. 검사.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사사법관을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수처법 지금 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지금 네. 잠깐만요. 중대범죄수사청 보시면 신문 보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그대로 다 들어 있어요. 몇 조부터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조항까지 지금 저희가 잠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뭐 19조 수사사법관의 신분 보장. 수사사법관은 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나 뭐 하지 않거든 뭐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징계 사유 이런 것들도 있고요. 파면은 들어있네요. 파면할 수 있다고는 파면할 수 있다고는 하는 건 들어있다. 들어있어요. 근데 신분 보장 규정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고 정년도 다르고요. 정도는 다르다. 예, 정년도 다르고 예. 그 다음에 트랙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이게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법관과 수사관이 네.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 네. 결국 검사와 수사관 그 구조를 가져와서 네. 제2검찰청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검찰이 자신들을 이제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법관에 준하는 사법적 판단을 한다.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렀는데 그래 우린 사법기관이지. 그러니까 사법관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면서 검사야 검사라고 자신들이 검사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신분보장까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중수청 검사들이 직접 여기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사사법관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원 체제고 거기서 수사는 원래 할 수 있는 구조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름만 수사사법관으로 바뀌었지 여기 수사사법관이 전부 검사가 수사를 직접 전부 다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소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소청에도 검사가 있죠. 여기서 영장을 발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도 김필성 변호사님과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더니 보안수사 요구권이 뭐가 필요하냐. 그냥 직접 수사 전부 다 할 수가 있는데 중수청이 수사기관이고 전부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보안수사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네.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라는 이름만
이름만 예. 국민의힘이 당명 바꾼다고 국민의힘 아닙니까? 당명만 이름만 바꾼 검사에서 수사사법관으로 이름만 바꾼 거지. 네. 이 수사사법관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보안 수사할 필요가 없어요. 어. 네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소청에서 수사 개시라든지 뭐 그런 거를 전부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그다음에 수사 진행할 때 이거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 뭐 수사 중지라든지 그런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안 수사 이제 보안 수사권은 안 된다고 치면은 보안 수사 요구권이 들어간다고 해도 긴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수사 사법관이랑은 그러니까 기존 체계가 청으로 나뉘어져 있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모양이라서 보안 수사권이 뭐 폐지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논점이 아니다. 예. 수사 사법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법 전체 자체가 지금 이원 체계로 구성돼서 잘 모르겠지라고 숨겨놨던 그런 모든 게 우리 이제 보안 수사권 필요 없어.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계속하자. 그럼 사람들이 보안 수사권에만 보겠지. 네. 아 오히려 시선을 돌리는 네. 그런 효과도 노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은데. 주면 좋고 보안 수사권까지 주면 좋고 없어도 돼. 왜냐면 우리는 그대로 선부 수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제가 이제 법을 찾아와서 좀 약간 시간이 좀 말하기 좀 느려지는데 예. 그 중대문제수사청 현재 법안 59조 3항을 보면요. 수사사법관리 전문수사관은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할 때는 검사에게 수사정보 시스템을 사법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피의자 범죄 사실 요지, 개시 경위, 수사 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하면서 다 보고합니다. 수사 경과 이런 거 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 경우 검사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 수사 사항 등에 대해 성호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 지금 상황을 서로 이렇게 이쪽에 먼저 보고하고 공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관여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이 뭐하고 맞물리냐면요. 공소청법 63조입니다. 뭐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명이 오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범죄 수사를 하는 화벽 경찰들이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 공소청장은 해당 사건 수사 중지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수사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잘 이게 지금 법이 나눠져 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에 보고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사 상황을 계속 얘기하고 협의라는 얘기로 계속 공유하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협의란 말을 들으면 수평적 관계 같지만 네. 협의하다가 검사가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너 잘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수사 중지시키고 그리고 이 수사관 잘라 하면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안 수사권이 부차적 문제인 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검사가 수사 전반을 다 휘어잡고 수사관까지 교체하고 수사 중지까지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한테 뭐 보안 수사권 주고 안 주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지어주는. 이런 식으로 두 법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제 대통령께서 이제 당에서 수기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했는데 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자문위원을 그만두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는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지난 금요일. 네. 그날 금요일 날 원래 저녁에 한 번도 저희가 회식 저녁 같이 안 먹거든요. 밥을 같이 안 먹었는데 밥 한 번 먹자. 고생했는데라고 해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녁 시간 잡았어요. 근데 이틀 전인가 연락이 1시간 반 정도 먼저 보자는 거예요. 먼저 봐서 법안을 설명하겠대요. 그래서 밥 먹는 차. 그래 전화해서 아니 갑자기 무슨 법안이냐 그랬더니 법안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무런 법 만들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갑자기 법안이 나왔다는 거라서 몇몇 의원들이 반발을 했어요. 반발했는데 이게 뭐냐 갑자기 무슨 법안이냐 논의도 안 하고 적어도 법안 성안할 때 우리하고 뭐 조문이라도 좀 얘기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갔더니 이 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거의 거의 모든 내용이 논의된 적이 없고 그리고 논의된 내용들도 우리가 논의한 거 전혀 다르고 예를 들어 지금 수사사법관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네. 이런 체제라 이원 체제 이거를 수사사법관이라는 걸 수사사법관이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둘로 나누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긴 있었는데 거의 모든 의원들이 3명인가 16명 중에 빼고는 전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명분은 뭐였냐면 이렇게 해야지 검사들이 온다.
네.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 저도 반대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작해 놓으면 어떻게 합칠래? 그리고 검사가 지금 얘기하지만 검사 얘기하는데 그러면 수사관들은 오겠냐? 그렇네. 예, 그리고 이걸 들어오겠냐,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이원화 시키면은 그걸 다시 합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합쳐지겠어요. 조직이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 시작부터 그렇게 네, 되면.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원화 이원화에 대한 얘기가 그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이 들어온 것도 이제 학자들은 전부 동의를 못해요. 동의를 못하는데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트랙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직급이나 이런 직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수사사법관을 여기 전문수사관이 딱 보좌하는 걸로 아예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상하 구조가 명확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정년도 다르고 정년 저기 퇴직한 연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네. 완벽하게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위의 저기 그런 집단에 수사관들이 종속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참상했던 분들도 우리도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지금 왜 그만뒀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문가, 그다음에 자문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후에 있는 경우에도 이름만 들여서 김표성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적도 물어본 적도 없는데. 사실은 그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자문위원들과 충분한 뭐 했다고 하는데. 예, 논의를 보통은. 했다. 그래서 네. 이런 법안이 나왔다라고 하고 자문위원 회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직접 안 해주셨으면은 사실 이 자문위원 처음 구성됐을 때도 자문위원 구성이 뭐 강경파와 좀 이렇게 좀 온건파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강경파는 누구고 온건파는 누구고 뭐 이런 게 보도가 나왔을 때 그렇다면은 강경파라고 말은 되지만 뭐 제대로 의견을 내지 않았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이름만 이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만두셨다라는 그 다른 또 서박 교수님도 그렇고 그렇게 그만두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만두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 건가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6명. 그럼 자문위원은 공식적으로 거의 뭐 한 3분의 1 이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국민들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요걸 말씀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른바 이제 강경파로 불리는 사람들이 네. 이긴 해요 6명이.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이거 사실 모욕감 이런 거 느낀 거는 이게 어느 성향이냐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위원들이 다 사실은 이제 모욕감을 느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여기에 이 점에 있어 모두 동감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 다르더라도 다만 이제 이거를 정말 우리처럼 뛰쳐나올지 아니면 엄중한 뭐 유감 표시 정도로 끝낼지 정도의 차이지. 네.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는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과 상관없이 아마 기본적으로 다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아무리 검찰개혁 추진단 TF가 검사가 많이 구성되고 입김이 세더라도 결국은 자문위원회 김필성 변호사님 계시기 때문에 지켜내실 줄 알았거든요. 김필성 변호사님 하면 철수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부끄럽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논의 그 구조 자체가 소통 자체가 이게 안 됐다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또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 얘기는 밝혀진 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건 뭐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근데 기자들한테 이 검찰 개혁단 추진단이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전문 수사관도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그 들으십니까? 규정이 있어요. 5급까지 네, 올라가면은 5급. 네. 전직할 수 있다는 얘기 있는데 수사사법관이 딱 보면 검사이고 저기 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네. 요구를 하겠죠. 5급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실제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규정이 작동을 제대로 할 가능성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문수사관 중에 왜냐하면 처음부터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저기 수사사법관을 지원을 하겠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그걸 통과할 수 있으려면 예. 중수청 전문수사관으로 들어간 이후에 거기서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따야 가능한 일이에요. 되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수사할 수 있는 이 대상이 원래는 자문위에서는 4개를 뭐 제안했는데 네. 부패 경제범죄 4개 네. 제안했는데
9개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번? 9개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 범위가 매우 추상적으로 만들어졌죠. 넓게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게. 그러면은 한동훈 그 등에 거기에 그 악몽이 좀 떠오르는데. 네, 그런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 이게 뭐 중소청을 힘을 실어주고 싶나? 사실은 중소청에 힘을 실어주고 싶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중소청이 그 저기 뭡니까 아침에 했던 것처럼 그게 사실은 특수청이다. 검찰하고 검찰이 저기 복지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럼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지휘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폭넓게 권한을 주는 거면 사실은 네. 등 주는 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상이죠. 이해가 되죠. 네. 아, 더 확실하게 더 세게. 네. 자, 그럼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총리도 이제 더 논의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의 원칙, 이건 수사권, 기소권 분리 아니냐. 그걸 좀 해내면서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을 더 들어보겠다. 이 정도의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바로 공소청으로만은 검사 2,000명을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검사들의 신분 보장 그대로 되고 또 검사들이 사실은 수사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관 예우도 받고 그런 건데 수사에? 그런 거 뭐 하나 놓칠 수 없다. 정말 자신들의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전관 예우는 더해질 겁니다. 더해지죠. 더해지고. 왜냐면 수사사법관 출신들이 일단 전관 예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 사법관 출신을 받을 거고 네. 그리고 지금 검사가 사법관들하고 해서 사실 지휘할 수 있고 아까 했던 그런 권한을 가지니까 검사들이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 검사 알아. 그럼 들어가서 수사 중단하고 얘 교체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법안에 따르면 그러니까 진짜. 정관 예우는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하.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검찰 개혁에 있어서 정관 예우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워낙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근데 정관 예우도 사실은 오히려 더 강화된 효과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네. 이렇게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뭐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거 풀어내야 될지 이 얘기까지 해보죠. 아 이거는 사실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개인적, 생각이에요. 김비서 변호사 개인적인 제가 생각? 뭐 어떤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정부와 국회에서 정부안을 킬시키고 킬 시키고. 왜냐하면 저기 민주당이 원래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안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준비된 상태 기억하시겠지만 뭐 네. 민영비 의원이 한 것도 있고 네. 사실은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내에서 뭐 김용민 오랫동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준비하면서 방향 잡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안으로 해야죠. 이거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안을 지금 지금 나온 거 이걸 가지고 뭐 수정하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구조 자체가 아예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아예 쓰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실시키고 입장. 네. 새롭게. 저는 네.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조항에 뭐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쨌든 조항에 이런 정합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다 곳곳에 아주 숨쉬듯이 녹여져 있는데 네. 이거를 일정 부분을 수정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쟁점이 돼서 수정한다고 뭐 이 부분 어떻게 수정할까요?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총체적 난국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중수청, 공소청 나눠서 기소 분리를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더 거대한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키겠다. 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왜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요? 이걸 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저기 마지막으로 저기 나오면서도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했는데 이런 법안이 왜 나왔을까요? 이게 완전히 검사들을 위한 법안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검사들이 만든 거고 지금 그 뭐 좀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 고위직들이나 이런 실무 담당하고 기한하고 하는 걸 전부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추진단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 입법은요 이제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이번 항의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검사들 싹 몰아내고 완전히 새로 채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쁜데 시간 안 돼.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국회 역할이 더 중요하다 네, 이런 그럴 생각도 수밖에 없는 들고, 거죠.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안을 지켜보고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변호사님과 함께 현안들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김효성 변호사 함께 해봤습니다.